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건 확실하고 그 늘어나는 거에 충당하는 GPU, NPU는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한국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GPU에 사이드에 HBM 붙거든요. 처음엔 4개 붙다가 8개 붙다가 16개 붙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AI를 구동할 때는 HBM 이런 거 쓰거든요.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안에 D램보다 더 좋은 LPDDR이 필요하거든요. 스마트폰이나 PC는 LPDDR을 쓰고 이게 다 램이에요. 그리고 SR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휘발성인데 이건 진짜 더 빨라야 돼요. 그럼 SRAM도 필요하네? 근데 메모리는 줄어들 수가 없다. 계속 끝도 없이 필요할 것이다. 그 메모리 누가 제공할까? 저희가 이 직전 시간에는 이제 AI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분들이 더 흥미있는 돈 되는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 있어요. 반도체 때문이죠. 메모리. 전문가분들은 예전부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모델만 보지 말고 모델에 이제 엮여 있는 것들을 봐라. 이 밑에 인프라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것들을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대중에 뻗어나간 거는 사실 크게 오래되지 않았고 연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야 이거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눈여겨보시다가 고민 끝에 들어갔어. 네. 근데 피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피크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떨어졌는데 앞으로 1년, 네. 2년, 3년 네.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게 피크가 아니라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 그렇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피크였는데 네. 앞으로 3년 후에는 이게 저점인가 피크인가는 알 수 없죠. 지금까지 올라갈 때도 요동침이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너무 요동이 컸죠. 그래서 이게 완전 계속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주가의 향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저도 그건 몰라요. 그쵸. 사실 기업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그 기업의 현재 매출 플러스 네. 잠재 매출, 즉 가능성 이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맨 끝에 욕망이 있네. 이 세 번째가 웩도독이라고 하죠. 꼬리가 앞에 다 흔들 수 있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변동성이 가장 큰 게 암호화폐였잖아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욕망은 잘 모르겠고 사람들 욕망을 어떻게 읽겠어요.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제가 아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매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매출이나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는 제가 명확히 알죠. 특히 기술 기업은. 근데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욕망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욕망이 얼마나 그걸 꼭 거품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욕망의 거품이 얼마나 끼어 있는가는 저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앞에 두 가지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GPU를 기업에서 엄청나게 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금 더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GPU가 더 필요해. AI 반도체 더 필요해. 메모리 더 필요해. 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야, 남는 데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스페이스X 같은 데도 메타도 그래요. 메타도 예. 남아서 우리 뭐 클라우드 그냥 진출할게. 남아서 이거 우리 혼자 못 쓰겠어. 남는 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공유해서 쓰다 보면 뭐 공유 오피스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건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는 좀 우리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나 안 남는 건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근데 이제 GPU와 그 GPU 옆에 붙는 HBM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운영하도록 하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와 NPU와 메모리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도 NPU도 메모리도 계속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부터 얘기해보죠. 이 숫자는 정교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들으세요. 숫자를. 이게 숫자가 맞구나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몇 기가와트인지 아세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모르시죠? 예, 도시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제 감이 잘 없으니까 54기가와트예요. 54기가요. 중국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54기가요. 네, 미국이 54, 중국이 한 절반 될까요? 20몇? 대충 32기가. 그래요? 한국이 얼마일까요? 한국이요?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10기가? 네, 10기가 정도. 1기가도 안 돼요. 1기가 더 안 된다고요? 1기가도 안 돼요. 그럼 대충 가늠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숫자. 미국이 203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를 얼마까지 늘리기로 한지 아세요? 아까 얼마였죠? 54기가요? 얼마까지 늘리기로 한지 아세요? 뭐 한 3배 늘립니까? 130기가와트. 중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여기도 한 3배 늘리면 60기가와트. 대충 늘리기로 한 게. 그리고 한국이 2030년도까지 10기가와트. 이거 10배가 넘어가네요. 한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4,755조죠. 네. 플러스 된 것까지 합하니까 대충 5,000조더라고요. 2040년도까지 길게 잡아야 되는데 5,000조면 한국 GDP가 한 2,5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2배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단군 일에 들어도 보지 못한 숫자인데 왜냐하면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초고속 인터넷 한국이 최강국이었잖아요. 그때 투자한 금액이 한 2, 30조 되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자, 정리하면 한국이 2040년도까지 5,000조 정도 되는 걸 투자해서 물론 5,000조가 이제 반도체 패밀리스 들어가고 피지컬 AI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들어가가지고 온전히 데이터 센터만 투자되는 거 아니지만 2040년도까지가 대충 18기가와트거든요. 목표로 정한 게 쭉 가다 보면 중간에 18은 너무 많네, 10인가 이럴 수도 있고 미국도 다 합했는데 130인 줄 알았더니 뭐 100이네 그럴 수는 있지만 숫자가 지금 숫자와 앞으로 2030년이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4년밖에. 4년 동안 목표로 한 숫자가 갭이 명확히 있죠. 한국은 뭐 10배고 이 명확히 있죠. 줄어들지라도 명확한 목표를 정했죠. 그 얘기는 공급이 그냥 있나요? 수요가 있으니까 있다고 수요가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의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정리하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건 확실하고 물론 목표 대비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는 건 확실하고 그 늘어나는 거에 충당하는 GPU, NPU는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있죠. 한국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GPU에 사이드에 HBM 붙거든요. 처음엔 4개 붙다가 8개 붙다가 16개 붙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메모리가 더 중요해서인가요? 아까 제가 리더의 AI 노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래 써라. 오래 쓴다는 얘기는 한 대화창에 파일도 올리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게 메모리예요. 메모리죠 그게. 그게 메모리죠.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왜? HBM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울 수가 없어. 왜? 한 대화창에 계속 얘기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사용했어요 챗GPT? 이제 한 3년 좀 넘었나요?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계속 사용하죠. 계속 사용하면은 메모리가 더 필요할 거예요? 안 필요할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계속 차가는데 저 5년 전, 10년 전에 쓰던 스마트폰 용량과 지금 스마트폰 용량 어때요 비교하면? 저 그게 생각나요. 예전에 어렸을 때 컴퓨터 처음 사는데 2기가인가 그랬어요. 친구들 다 1기가였거든요. 2기가짜리 샀더니 야 평생 써도 못 쓰겠다. 지금은 2TB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메모리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램이 있고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가 있고 이 주기억 장치는 전원 뽑는 순간 휘발성으로 날아가고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 뽑아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둘 다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AI를 구동할 때는 HBM 이런 거 쓰거든요. 스마트폰이나 PC는 LPDDR을 쓰고 이게 다 램이에요. 휘발성. 그게 계속 필요하고 근데 여기에 계속 저장하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로 집어넣거든요. SSD라고 부르죠. 정리하면 계속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계속 더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쓰는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필요하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아니면 클라우드 용량과 지금 용량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한 1000배. 지금 사진,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많은 파일. 예를 들어 기자님 작성하고 문서 있죠? 다 삭제하셨어요? 한 10년 전 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는 갈수록 이 목표가 이만큼이었는데 줄어야 되네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다. 두 번째, 근데 메모리는 줄어들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끝도 없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가 대여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지금 흔들릴 거는 전혀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여도 정확히 말하면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었죠. 아니죠. 하이퍼스케일러나 클라우드 사업자죠. 그 얘기는 나도 쓰고 너도 써 주는 거죠. 메타는 나만 써도 돼. 왜? 페이스북. 본인들이 가지고 인스타그램. 여기서 AI 구동하는데. 그쵸? 근데 바깥에 이렇게 밖에 보니까 야 데이터 센터 공급이 저렇게나 모자라? 그럼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비즈니스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잉여 자원이 있긴 있는데 만약 밖에 나가도 클라우드 처음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 네 군데랑 닥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길만 하니까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길만 하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자를 본인들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저 시장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죠. 잉여가 있는 건 맞으나 잉여는 없을 수도 있어. 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앨런 머스크의 XAI 얘기했으니까 XAI가 잘 돼야 안 돼요. 그 중에서는 좀 안 되는 편 아닌가요? 그럭 써야 안 써요. 잘 안 쓰죠. 안 쓰면 그동안 투자했던 게 잉여로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럼 남게 되죠. 잘 썼으면은 본인들도 허덕거렸겠죠. 못 썼잖아요. 그러면 냅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거라도 빨리 돈을 그래서 하는 벌어야지. 얘기예요. 이거를. 근데 그냥 파나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감히
이거 사세요 못하죠. 근데 딱 보니까 야 저기 공급이 허덕이네. 나는 이미 있어. 근데 지금 2배 이상 받을 수 있겠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파는 게 좋을까요? 안 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라우드 사업이 예전에 막 AWS가 1등을 하고 애저가 여기서 어떻게든 좀 뚫어보려고 하고 그럴 때는 사업상 들어가도 손해볼 수도 있고 맞아요. 리스크가 크죠. 있는 파이 내에서 어떻게든 잘라먹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저희 남아갖고 꽉 찼대. 맞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이네. 그러니 잉여가 마침 있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팔아야죠.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내 호텔들이 막 늘어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그럴 수는 있는데 제 추론에 의하면 AI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리더의 AI 노트 이야기하면서 AI를 어디서 쓰세요? 저는 주로 클로드 코드를 많이 클로드 씁니다. 코드도 쓰고 네. 클로드를 웹사이트 가서 쓰기도 하고 스마트폰 앱도 쓰죠. 그렇죠, 그렇죠. 엔스로픽 매출의 한 60% 이상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기업 아닙니까? B2B예요. 네. B2B란 얘기는 나도 클로드를 사용하는지 몰랐는데 앞에 뚜껑은 우리 서비스 수준 할 때 클로드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AI가 나도 모르게 많은 곳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 사용하면서 클로드 가서 쓰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안에서 클로드를 불러가지고 대화하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용하는 모든 앱에 클로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AI 수요는 어떨 거예요? 그럼 더 많아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왜 젠슨왕이 오픈 클로드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오픈 클로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거기가 사용량을 많이 늘리지 돈 않나요? 먹는 하마, 즉 토큰 먹는 하마거든요. 네. 오픈클로는. 에이전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성형 AI보다 많게는 1000배 이상 토큰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AI 연산 처리의 최소 단위, 과금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전트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에이전트 시대가 개막된 건 맞죠. 그럼 앞으로 수많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심지어는 기업들이 뭐 1인 1 에이전트를 만든다네. 그러면 각자 다 에이전트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에이전트가 얼마나 토큰을 많이 먹을까요? 그러면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그럼 공급 사이드는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도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클로드를 20불짜리에서 110불짜리로 올리고 매달 굉장히 노력해요. 이번 달에는 20달러로 돌아가 봐야지. 그러면 한 5일 만에 금단 현상이 나와서 또 올리고요. 또 내렸다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200달러까지만은 가지 말아야지 하고 있거든요. 다 쓰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거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토큰 먹는 하마라는 의미죠. 그래서 최근엔 데이터 센터라고 안 부르고 토큰 팩토리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이제 토큰 이코노미 설명을 해주실 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 아까 얘기한 메타가요. 잉여가 남아 이건 소음이에요. 소음. 신호가 있어요. 잘 봐야 돼. 신호는 뭐냐면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에서 생산되는 토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100을 생산한다고 쳐보죠. 토큰이. 근데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200을 생산하는 데도 있고 300을 생산하는 데도 있고 50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왜? 이 데이터 센터 안에 GPU와 NPU와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로는 얼마나 이 안에 이제 AI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했는지 세 번째로는 숨겨진 손실들이 있어요. AI가 이제 막 구동되는 과정에는 재계산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최적화죠. AI 최적화고 이걸 없애버리면 토큰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을 최적화하면 최적할수록 같은 1기가와트를 하더라도 생산량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 기술이 고도화되잖아요. 이 기술이 고도화됐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나? 라고 하는 신호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바라본 관찰에 의하면 제번스 역설이라고 하세요. 제번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역설인데 석탄을 가지고 증기기관 만들었잖아요. 근데 석탄을 들 써도 증기기관을 더욱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면 석탄의 효용 가치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1석탄이 더 많은 것들을 마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석탄 사용량이 줄까요? 그러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쓰더라라는 게 그 역설이었죠. 왜? 더 싸지니까.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대입을 해보면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충 75조 이상 들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연간 운영되는데 전력 사용량이 지역마다 다르죠. 전력비가 한 1조, 기타 냉각수나 기타 운영비 1조 합하면 2조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75조 들여서 연간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비싸게 사람들한테 팔아야 돈을 벌까요? 근데 비싸면 사람들이 써요, 안 써요? 점점 안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더 값싸게 팔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민하는 기술이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호라고 불리는 그 기술로 인해서 공급이 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제번스 역설로 해석하면 아니야. 더 싸져서
더 필요할 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챗GPT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쓸까 계산이 안 나오지만 싸지면 챗GPT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그게 제가 AI가 모든 곳에 스며들어간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 에이전트는 더 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죠. 그것처럼 AI 없으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AI가 수많은 디바이스와 이런 기계도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미 스마트폰 들어갔죠. 네. PC에도 들어가고 글라스에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수많은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더더더 쓰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연관지어서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많이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메모리 사이클 정점에서 항상 이렇게 공장을 더 짓고 증산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게 공장이 완성될 때쯤 되면은 메모리 사이클이 좀 꺼져 있을 때고 심지어 지금은 메모리에 너도 나도 다 달겨드는 와중이라 우리가 완공될 때쯤 되면은 다른 나라도 많이 완공돼서 그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륵이 될 수 있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의 대운을 건 프로젝트잖아요. 정교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리스크와 우려 사항에 대해서 골고루 충분히 경청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역사 이래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죠.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었고 우리가 한 5천조 넘는 인프라 또 수많은 공장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이 대도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당연히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메모리가 다시 올 수 없는 큰 기회를 맞은 건 1번 사시는 거 맞고 그리고 그 메모리를 전 세계 1, 2위를 독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사실은 뭐 나쁠 게 전혀 없는데 나쁠 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위예요.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이 예전에 예상치보다 다 작진 않아요. 높았지. 정확히는 예상치는 한 90조였는데 90조가 안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 같은 거 최적화하면 100조가 넘어요. 정리하면 올해 삼성전자는 못해도 추론하건데 하루에 1조씩 버는 거. 정확히 말하면 1조씩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매출이 아니고 남겨먹는 거죠. 전 세계 1위예요. 압도적 1위예요. 하이닉스도 또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제치고 전 세계 1위가 됐어요. 영업이익만으로. 네. 그게 한국에 있다고요. 네. 얼마나 뿌듯하고. 두 개나. 전 세계가 논란은 뭐 있거든요. 메모리에 줄 서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삼성전자 메모리는 이제 공급이 워낙 딸리니까 내가 파운드리 공장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적어도 1, 2년 아니 2, 3년 아니 3, 4년은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 비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전 세계 1위의 나라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이죠 사실은. 비판보다는. 그리고 논리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메모리가 피크가 있으니까 지금 괜히 지었다가 이거 만약 메모리가 또 갑자기 확 수요가 줄면 어떡할 거야. 근거가 뭔데요? 메모리 사이클? 제가 말한 아까 아니야 근데 메모리는 지금 최소한 3, 4년은 계속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공급 자체가 너무 부족해. 이거 채우려고 하면 빨리 1, 2년 안에 만들어가지고 막 갖다 넣어줘야 돼. 네. 이 얘기 지금 이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근거가 있죠. 그럼 뭐 답이 나온 거죠 뭐. 답이 나온 건데 왜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튼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다. 이 예전에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거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랬던 건데 지금은 메모리가 필요한 게 수요가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예전에 메모리라고 하면 주로 디램뿐이었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다각화됐어요. 첫 번째 이 디램을 적층으로 쌓아가지고 HBM 필요하네. 그러니까 디램조차도 공급이 떨리니까 디램 가격이 두세 배 폭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디램은 근데 모든 기계 다 필요하거든요. HBM은 데이터 센터만 필요하고. 근데 이거 만드느라 디램이 공급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전엔 디램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LPDDR 얘기했죠. 네네. 온디바이스 AI는 기계 안에 D램보다 더 좋은 LPDDR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만들어야 되네? 그리고 SR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휘발성인데 이건 진짜 더 빨라야 돼요. SRAM이 훨씬 더 추론을 디바이스 안에서 운영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SRAM도 필요하네? 정리를 하면 갈수록 메모리가 다각화되는 거죠. 여기 저기 여기 더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 글라스에는 안 들어가나? 그럼? 또 들어가 있죠. 예전에 컴퓨터만 있었을 때, 스마트폰 없었을 때 그때는 컴퓨터에만 D램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 맨날 꽂는 거. 듀얼로 꽂았었죠. 컴퓨터 다음에 스마트폰, 네. 그 다음에 계속 늘어나죠. 자동차, 클라스 계속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로봇. 네. 그래서 메모리는 들어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노멀이 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지금 영향을 미칠 정도잖아요. 뭐 특히나 게임기들 지금 난리 났거든요. 램 값이 너무 올라서 게임기를 찍어봤자 손해라서 이거 일단 뭐 미룬다거나 축소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예전에 D램은 만들 여력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메모리 사이클은 더 늦어지거나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지. 네. 왜냐면 여기 공급해줘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못 팔아도 영업이익이 얼마라고요? 89조잖아요. 못 팔아도. 그럼 팔면 내년도에는 하루 1조가 아니라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팹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로봇과 관련한 피지컬 AI.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지금 우리가 구군을 걸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기로 한 전술이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건 하다 보면 빈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죠. 저는 사실 부족함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저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굵직한 세 가지만 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보다 이것 자체가 가당이나 한 건가라고 하는 비판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이거를 더 잘하게끔 고민해야죠.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팹리스 공장, 세 번째가 피지컬 AI인데 골고루 들어갔죠. 반도체 공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온디바이스 AI 메모리를 위한 곳이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는 한국과 또 한국에서 다 수요를 못 채우면 글로벌로 제공할 수 있는 토큰 공장인 것이고 피지컬 AI는 한국이 나름 제조 강국이었는데 특히 중국에 밀려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피지컬 AI에 대해서 승부수를 걸어서 한국의 제조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그 피지컬 AI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촘촘하게 해석이 됐다고 봐야죠. 하나하나가 되게 굵직한데 그 굵직한 거를 이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아, 방금 D램 달라고 난린데 메모리 달라고 난린데 가만히 반도체 사이클을 걱정하면서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못 주니까 좀 기다려. 근데 내년도는 HBM은 계속 필요한데? 그럼 빨리 만들어야죠, 공장은. 그러니까 빨리 만드는 게 승부죠. 여기에 이제 또 그냥 공장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전력 때문에 발전소 얘기 나오고 또 발전소만이 아니라 뭐 송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송전으로 해결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풍력이 됐든 쌀말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이런 걸로 소화를 해내야죠. 그러니까 그리드에 물리지 않고 송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추가적인 발전원을 만들어가지고 전력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 앨런 머스크의 콜로서스라고 불리는 그 XAI 만들 때 데이터 센터를 거의 1년 만에 만들었잖아요. 원래 3년, 5년 걸리는데 그런 정도의 속도전이 필요한 거죠. 발전소 지어가면서 화력발전소. 또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젠슨 왕이 와서 만났던 대표들 그다음에 그로 인한 목표로 했었던 뭐 이쪽 대표를 만난 이유는 데이터 센터 때문, 이쪽 대표를 만난 이유는 뭐 피지컬 AI 때문, 그거랑 또 다 맞닿아 있네요. 맞아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젠슨왕은 왜 방문했을까? 왜 이렇게 기업을 만나서 어떤 기대 가치를 높이고 싶을까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장사권 얘기를 했고 자기들이 만든 GPU나 또 각종 솔루션들을 어쨌든 여기저기 팔려고 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걸 가져다가 빨리 우리 산업 육성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또 목적을 달성하면 되니까. 젠슨왕이 왔다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도 또 젠슨왕이 와서 GPU를 공급하기로 한 게 공급 라인 중에 중요한 한 축이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준비가 되면서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한 이제 투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요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만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I, 엔스로픽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들 혹은 또 인텔 그리고 AMD는 또 NPU를 만들잖아요. 이들도 메모리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 메모리 누가 제공할 건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슈퍼 의뢰 자세로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라 슈퍼 갑의 자세로 너도 줄까? 너도 줄까? 애플 줄 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 줄 쓰고 있고. 그렇죠. 요새는 오히려 대항마로 꼽히는 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혹시나 사이가 좋아지면 그쪽 뭐 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특히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본의 아니게 GPU를 받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독자 NPU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체적인 메모리를 좀 고도화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성능이나 품질 또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한국이 기회니까. 그러니까 이 공백을 빨리 메우려면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발목 잡으면서 저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멈추다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빨리 가야죠. 이만큼 가야지. 앞장서야죠. 최근에 또 저희 AI 칩에 대해서 조금 다뤘었는데 보니까 뭐 아까 NPU 말씀해 주셨는데 TPU 그다음에 테슬라도 AI 칩을 만들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AWS 다 만드니까 여긴 전부 다 메모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같은 1기가와트에서 생산하는 토큰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GPU는 비싸잖아요, 원가가. 그러니까 더 이제 가성비 좋은 NPU를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AI 시장을 쭉 보면 수직 통합화되고 있어요. GPU와 그다음에 HBM 묶어가지고 이거 사세요가 1차적인 거였었고 2차적인 건 우리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세요라고 하는 게 2차적인 거고 세 번째는 저기 토큰을 만들어 생산해서 드릴게요. 이게 3차적인 거고 4차적인 건 토큰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도 어떤 모델 쓸 거야? 아, 그 모델에 딱 붙여가지고 토큰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같은 가격에 줄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이전트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묶어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수직 계열하고 있어요. 시장은.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이제 오픈 AI가 엠스로픽이 예전에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에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본인들이 100을 팔면 100 판 것 중에 얘네들한테 인프라 비용 대야 되잖아요. 6, 70 이상을 주고 나머지가 이제 본인 수익이었는데 이제는 잠깐만 이 원가가 너무 비싼데 내가 직접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원가 훨씬 더 효율하면 어떨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다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메모리를 자체 설계하진 않거든요. NPU는 자체 설계해도. 오늘 한번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에서도 램이 또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들었을 때는 예전에 D램 위주로만 팔렸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뭐 사이클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나 지금은 D램에서 HBM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 다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만 볼 건 아니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D램 언제 팔릴 거냐 HBM 몇 세대를 어디다 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더 많은 램의 상품군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또 오늘 배워가네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든 국가 대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과감한 결단을 정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있는 분들이 하셨으니까 이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죠. 정말 진짜로 대한민국이 대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가다 보면 잡음도 나올 거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뭐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